지금 그 금리 인상이 지난주에 단행이 됐어요. 사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물가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바로 올리더라고요. 네, 그죠? 바로 어우, 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금리 올리면서 한 이야기가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로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네, 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를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될까 이런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일어나나요? 일단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60% DSR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네. LTV도 60%로 많이 낮췄잖아요. 최대한 초반에는 좀 실기했지만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요. 단 영끌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무리해가지고 막 월급에 거의 다 박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했잖아요. 집값 올랐다고. 그 양반들이 이제 지금 피해를 볼 텐데 그 얘기를 갖고 아마 건설사나 또 언론에서는 이럴 거예요. 영끌 피해족들을 살려야 된다. 경제에 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걸 막으려고 그럴 거예요. 뭐 예전부터 나오는 레파토리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2,180만 가구가 있다. 현재. 네. 그중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산 세대 수는 서울 아파트가 전국의 25% 기준이라고 보면 나중에 4배를 곱하면 되겠죠. 네. 서울 아파트가 올해 전체 거래량이 한 5만 호 됩니다. 5만 호 중에 제일 많을 때 2030 영끌 세대가 40%였어요. 적을 땐 20%고 평균 30% 잡으면 355, 15,000호예요. 15,000호가 영끌을 했어요. 근데 그 네. 영끌을 한 사람들 중에 소득이 받쳐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죠? 소득이 안 받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가구예요? 반차르면 최대 15,000, 7,500. 7,500 가구예요. 자, 아까 제가 대한민국 가구가 몇 가구라고 그랬죠? 2,100만. 2,180만이에요. 냉정하게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 책임지면 돼요. 주식시장에서 그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난리 난 분들 구제해 주는 거 봤습니까? 나라에서? 안 구해주죠. 이거는 건설사하고 시장 편향 언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제 이 얘기를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인영 TV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생각해봐라. 2,180만이 그동안 그 영끌 다주택자 200만하고 영끌 뭐 5만 세대 때문에 이렇게 피곤했는데 그 뭐 15,000, 2만 명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하고 확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부에서 금융위원회라는 게 MB 정부도 만들었잖아요. 네. 이 양반들이 말은 금융위원회 처하면서 사실은 토건 세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지껏 보니까 정책들을 보면 조용히 숨어가지고 이번에도 전세대출 보증금 인상시켰거든요. 안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대출 액수는 그대로인데 옛날에 5억이면 4억까지 해줬어요. 네. 전세대출을. 네. 80%. 근데 지금은 7억인데 4억 해주는 거야. 반만 그러면 반만이 아니라 7억도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7억도요? 근데 내가 4억을 갖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세를 4억 넣던 사람이 7억으로 올려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출을 받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머리가 얼마 좋아요. 이게 4억 시세예요. 현찰로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정부에서 5억까지만 된대. 전세 금액이. 네. 그러니까 5억을 못 대출 넣잖아요. 대상을 넓힌 거죠. 그런데 갑자기 7억이 된대. 음. 그러면 7억에 내놓으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뭐 사채를 받아야지. 어떤 뭐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뉴스에 조용하죠. 이게 제가 금융위원회 따지고 싶어요. 도대체 국민 여론을 들어본 건지 전세대출은 결국 그 서민들이 더 빚을 지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전세대출을 올려주면 전세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게 이게 아주 빗살 좋은 개살군 거예요. 뭐 서민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서민 피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전세대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못하면 못할수록 주택가격은 더 안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시지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면 그분들한테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집 사서 하나 더 사는데 부자 됐다고 좋아해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왜 정신 차리냐? 아들, 딸 몇이세요? 하나, 둘 있대요. 그러면 두 배 더 내, 한 배 더 내야 되네요, 돈을. 지금 집값이 하나 있는데 3억짜리가 6억이 됐어. 그럼 아들 장가갈 때 3억만 주면 될 걸 6억짜리를 2번 주면 3억 손해죠? 계산 딱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신 차려야 되니까, 국민들이.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우리 같이 착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2,180만.
영끌 세대 불쌍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책임져야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금리 올라도 다 알아서 버틴다.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 버블 현상이 정리가 되고 가계부채가 조금 낮아지고 저축이 늘어나고 이러면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맞춰지게 돼 있다. 물론 영끌 이런 세대들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혹시 또 소장님은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영끌족, 비투족 이자 부담 늘어난다. 이 기사가 나오고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쵸.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은 없는데 네. 집을 사고 싶으니까 네. 아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60% 먹고 넣으면 40%는 자기 돈이거든. 네. 그렇죠. 보통 이제 10억짜리면 4억을 갖고 60% 대출을 받아서 맞아요. 그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영끌은 40%가 아니야. 10% 20%야. 네, 네. 그러니까 80 나머지 20%는 자기 알아서 조달하는 거야. 거의 뭐 사채에서도 뭐 하든 이거 무리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무리하죠.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해도 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투기잖아, 투기. 투기죠. 이거는 아니, 투자로 볼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투기죠. 그러니까 투자로 얘기하지만 네. 내용하게 보면 투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무방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걸 벗어난 예, 이걸 무명하게 하면 안 되기 짓을 때문에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데 뭐 남이 간섭이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은 그런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게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가가 이제 그 금리를 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물가 안정. 그래요. 거기에 이 사람들은 불리하게 환경이 적용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의를 큰 정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 이쪽에서도 저금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상수라고 생각하지 마라. 금리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저금리가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코로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개가 겹쳤죠. 저금리가 이상한 상황인데 이 이상한 상황을 좀 사람들이 막 확 간 거예요, 정신이. 이게 정상적으로 보고 모든 경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된 시기에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우리 한문도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그 다음날 금리를 안 올리니까는 에이, 금리가 설마 오르겠어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그것도 많았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얘기는 확 알아서 듣고 좋은 얘기는 몸에 좋은데도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네. 이제는 보면 어느 날 신문의 지상을 보면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는 기사가 확 나와요. 어느 순간에 그냥 기조가 확 바뀌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저 시장의 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뭔가 맞아, 좀 그랬어요.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네. 어 네.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몸에 좋은 얘기를 잘 들으면 소리는 안 나요. 네. 틀릴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점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 귀담아 주셔서 앞으로는 금년에 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한국은행에서 아주 높습니다. 1월 달에 지금 한번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도 8월 달 11월 달 올렸거든요. 그렇죠. 선거가 지나면 또 돈쓰리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호를 주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불필요한 이런 거는 정리를 노력을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어차피 그 노력은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네. 신호를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금리가 지금 또 하반기에도 2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예 전제로 놓고 지금 그 자기의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거 그 담보대출이요. 네. 변동형과 고정형이 있는데요. 고정형으로 지금 갈아타서 지금은 고정이 좀 높아요. 지금 아직까지. 아직은 높아요. 네네. 비슷하거나 신용 등급이 좋은 분들은 지금 옛날에 2.5던 게 3.5로 됐고 낮은 분들은 4%된 게 지금 5.5 막 6% 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 0.5% 더 오르죠. 두 번 하면 0.5% 더 오르면 한 1% 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7도 나오잖아요. 7%도. 네. 그러면 그분들은 갈아타도 돼요. 지금 고정금리가 4.5, 5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분들은 그걸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보셔야죠. 만약에 2번 올리기 전에 미국에서 탁탁 올렸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바이든이 상원의원 그 뽑는 게 중간 선거라 그러는데요. 그 바이든이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금리를 지지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은 그 우리나라는 또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2번이 아니라 3번 할 수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네.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작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고정금리가 쌌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내려왔잖아요. 그런 바람에 지금도 고정금리가 조금 높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등급에 따라 다른데 지금 만약에 끝에 등급 분들 지금 아마 최고는 5.5도 받을 거예요. 그분들은 갈아타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왜? 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내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또 다른 코로나가 오지 않는 한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너무 심각해요. 물가가 지금 올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이 얘기도 하나 처음으로 드릴게요. 네. 우리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부동산은 물가 지수에 안 들어가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그 버블 터지고 이런 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때 그 인플레이션 지수에 원래 미국은 부동산이 30%가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넣으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무부 장관인 XXX가 그걸 싹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은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양털 깎기를 했어요. 양털 깎기 그 기득권들이 돈을 빼먹는 짓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은 뒤늦게 따라가니까 우리도 부동산을 안 넣고 있어. 전세만 좀 넣고 있어. 근데 그걸 넣잖아요. 미국이 지금 6.8%예요. 물가가 상승률이. 넣으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0%를 넣자는 게 지금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재무부에서.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왜?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도 물가가 지금 올라가면 거기 돈이 생기니까 또 돈이 돌잖아요. 네.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넣어야 됐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30%가 들어서 가상 계산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얼마나 돼요? 16.8%예요. 와, 엄청 계산을 치니까. 많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더 방치가 나가면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그래서 파월 장관이 원래 날아가려다가 연준 의장이 날아가려다가 연임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걸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코로나라서 안 돼 이러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투기하던 세력들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직시하시면 고승범 위원장의 성격도 아셔야 돼요.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그분이 네. 이쪽에 대해서 해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4에서 5%로 줄여놨잖아요. 총량을. 그 줄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들도 포함돼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예. 근데 뉴스에서 안 내죠. 네. 많이 줄였으니까 부동산 가면 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저는 알죠. 느낌이 이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쁘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요소가 너무 많다. 금리가 장난이 아니다. 이게 예전에 코로나 전에 금리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1%는 더 올려야 되거든요. 2번이 아니라 4번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집값은 하향 안정된 거는 확실하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좀 정상적이면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같이 따라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네. 소득이 있었거든요. 경제 성장도 받쳐주고. 네. 지금은 그게 다 안 되잖아요. 못 따라가요. 그럼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느끼는 연끌족들이 그렇죠. 이제 만약에 자기가 1억 올랐어 연끌해가지고 근데 금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1억은 실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1억 올랐다가 그렇죠. 축적하는 거야. 깔고 실제 앉아있는 그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1억을 다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한 7,500 정도 이득 생겨. 그러면 자기가 7,500이라도 건지는 게 낫잖아요. 네. 판단했을 때 네.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 인하 경쟁을 한다고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격도 덩달아서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정보를 더 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허그라고 있잖아요. 주택도시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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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네. 전세보증금을 대출한 걸 보증쓰잖아요. 네. 보증쓰는데 바쁘신가 보는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거기서 특별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팀이냐면 옛날에 우리 저 글로벌 금융위 때 역전세 있었잖아요. 네. 하우스푸어. 네. 그걸 대비해서 TFT 팀이 발족을 했어요. 비상사태라 생각해서 예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역전세가 날 거라고 판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 한국은행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다 파악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상태 심각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던지는 게 기억나시겠지만 왜 홍남기 그 양반이랑 노영 장관이랑 지속적으로 한 3-4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우리 가계부채하고 금리 상황, 세계 경제랑 상황 보니까 금리를 안 올 수가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장 편향자들은 그냥 옛날에 뭐 틀렸으니까 또 틀렸어. 계속 이렇게 그냥 뭐랄까 아직 취급을 안 해줬는데 그 진심을 저는 이제 좀 알았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당시 10월부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보면은 심각하다는 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지수 막 말씀드렸던 거 그림표 가져올게요. 오늘 그 주신 자료?
네네. 네. 그걸 쫙 올려서 시청자분들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네.